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장애인이 5년 동안 학대를 당하며 노예처럼 지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했는데요.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8억 9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게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해자가 증거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천재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 경계선 지능을 가진 그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5년간 학대와 착취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년간 노예 같은 처지였다고 말합니다. 역설, 폭행,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씩 자살을 생각해 그래서 좀 초조해요. A씨의 악몽은 일자리를 주겠다며 접근한 중학교 동창을 따라 그가 관리하던 운수회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는 A씨에게 지속적인 감시와 폭언을 가하며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했습니다. 가해자는 A씨에게 회사 컨테이너 등에 머물게 강요하면서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했습니다. 시멘트 트럭의 적재 부분에 들어가 청소하라고 강요하고 빨래 등 온갖 심부름을 시키면서도 급여는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안전화 신고 발로 얼굴 가락해서 잇몸 다치게 하고 그리고 고막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막 때려가지고 고막도 찢어져가지고. 가해자는 특히 A씨 이름으로 여러 곳에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게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출금으로 대형 트럭과 제트스키, 심지어는 강원도 원주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하고 마치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고 거주했습니다. 강요에 의한 대출금을 모두 합치면 8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장 쫓아가서 동생이 당한 만큼 해주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참았죠. 참는 것밖에 안 보셨죠. 경찰은 가해자 30대 남성 김모 씨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과 상습 특수상해, 상습 사기와 강요 등 다수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A씨 가족에게 찾아와 A씨와 동등한 위치의 사업 관계자였다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30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가족들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범행을 후회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남성은 범행에 대한 반성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방화 예비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반성이나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 중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피의자 A씨입니다. A씨의 집에서는 타이머가 설정된 다량의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됐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경찰은 A씨의 살인과 살인 미수, 방화 예비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총을 든 채 며느리와 어린 손주를 위협하고 함께 있던 외국인 지인을 따라가며 격발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 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들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건 맞습니까? 집에 사제 폭발물 설치 왜 하셨나요? 경찰은 A씨가 10년 전부터 홀로 살면서 가족에 대한 상실감을 느꼈고 가족들이 본인을 따돌린다는 일방적인 망상으로 번지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이 짜고 나를 셋업했다며 마치 함정에 빠뜨렸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울산과 대전에서 남성이 애인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미 수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감지되는 위험 신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양옆에 경찰을 두고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푹 숙인 한 남성이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지난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애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2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A씨입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나온 건데 취재진의 질문에 뜻을 알 수 없는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피해자한테 무슨 연락했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어디로 도달하셨어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피해 여성은 몇 가지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긴급한 고비 정도는 넘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점을 고려했을 때 계획 범죄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대전 괴정동 주택가에선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애인이었던 20대 남성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끝에 30일 오전 대전에서 렌터카를 타고 있는 B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검거 직전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두 사건 모두 교제 폭력에 의한 흉기 난동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전 피해 여성은 사건 전 폭행과 주거 침입 등으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울산 사건 역시 이별 통보 직후 스토킹과 폭행, 접근 금지 조치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교제 폭력의 반복과 재범을 부르는 원인으로 제도 미비를 꼽았습니다. 교제폭력만의 그 특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밝힌 그런 어떤 법적인 것,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법적인 제도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정. 전문가들은 사전에 감지되는 위험 신호에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전동훈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인근에서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로 러시아와 일본의 쓰나미가 관측되면서 주민들이 비상대피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접구 곳곳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이번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20세기 이후 6번째로 큰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오전 9시 24분쯤 러시아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8 초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20세기 이후 6번째로 큰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여파로 최대 5m 넘는 쓰나미가 사할린 일부 지역을 강타해 해안선 일부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러시아는 쓰나미를 겪은 쿠릴 열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홋카이도와 혼슈 등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 절반에도 쓰나미 경보 등이 발령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낮 동안 혼슈 동북부 이와테현에선 1.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는데 지금까지 큰 피해는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쓰나미 경보로 일본 북부 센다이 공항 활주로가 폐쇄됐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40여 개 열차 노선도 운행이 멈췄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강진 여파로 미국에서도 알래스카와 괌, 하와이 등 서부 연안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예보되면서 쓰나미 경보 등이 발령됐습니다. 하와이에선 최고 1.8m의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는데 마우이 섬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중국과 대만 기상당국도 낮 12시쯤을 전후해 해일과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필리핀을 비롯해 우리나라에도 0.3m 미만의 쓰나미가 예보됐습니다.
다만 실제 울릉도 해역 관측소의 오후 시간대 해수면 높이가 전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등 큰 영향은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네, 연일 낮 기온이 36도를 넘나들며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달 서울은 역대 가장 많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모두 21일로 118년 관측 사상 역대 7월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쿨링포구에서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양산을 쓴 시민들은 물안개를 맞으며 무더운 열기를 식힙니다. 손에는 저마다 시원한 음료를 들고 있습니다. 삼복더위가 절정에 이른다는 중복답게 곳곳의 낮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는 벌써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고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은 한라산과 추자도 단 2곳뿐입니다.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견고하게 자리하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남쪽에서 계속해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며 폭염이 장기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위를 몰고 온 기압계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8호 태풍 꼬마이가 금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약화하며 열대 수증기를 내뿜겠지만 폭염 고기압을 밀어내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올여름 밤더위는 실제 기록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21일로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994년 기록과 같지만 최근 연도가 우선 반영되며 올해가 1위에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온열 질환 발생 우려가 크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